김경민, 김영웅, 박상영, 성창민, 성창민 학생, 네, 그다음에 신재현, 성창민 있고, 신재현 이렇게 있고, 신재호, 그다음에 엄찬호, 정건호, 한기병, 한상진, 권상윤, 권상윤 학생, 권혁빈, 권혁빈 했고, 이예림, 허예원, 허예원 학생, 그다음에 김채윤, 김여진, 김여진 있고, 안지현, 최윤서, 한희연, 황준영, 김민지, 김정주, 이지헌, 장진영, 김채민, 박은서, 양다윤, 그다음에 이혜정, 최희재, 최준. 오케이, 출석은 일단 다 불렀고요. 대답은 안 한 학생이 권상윤, 여전히 없고, 허예원, 또 여전히 없고. 자, 혹시 출석을 안 부르거나 대답을 못한 학생 또 있을까요? 오케이, 없고. 그러면 지금 권상윤하고 허예원 학생 2명 없는 거예요. 자, 수업을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하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폴리머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고분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분자 용액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고분자를 어떤 용매에 녹여야 되는지, 그리고 걔네들을 녹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단 고분자가 어떤 용매에 녹아서 용액이 되면은 그 상태에서의 물성들은 어떤 변수의 영향을 받는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일 말미한 게 그 세타 컨디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세타 컨디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연력학적으로 고분자가 녹는지 안 녹는지, 그러니까 어떤 용매에 고분자가 녹는지 안 녹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뭐였냐면 바로 델타 G였죠. 깁스 프리 에너지고, 이 깁스 프리 에너지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은 그때는 그 고분자 솔루트가 용매인 솔벤트에 녹는, 그러니까 용액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은 바로 델타 H가 T 델타 S하고 같아지는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델타 H가 T 곱하기 델타 S보다 작은 값이 되면은 그러면은 용액이 되는 거고, 큰 값이 되면은 그렇죠, 녹지가 않는, 그러니까 용액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 되니까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요 포인트를 우리가 세타 컨디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이 세타 컨디션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분자의 분자량 있죠. 고분자의 분자량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시켜야 돼요. 고분자의 분자량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시켰을 때, 그때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세타 컨디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분자 용액이 고분자 용액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즉 고분자가 어떤 용매에 녹느냐 안 녹느냐는 결국은 이 세 개의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델타 H값, 그 다음에 T값, 델타 S값. 얘네들 값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델타 H 마이너스 T 곱하기 델타 S를 계산을 해서 얘가 0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을 할 거고, 걔가 0보다 작으면은 용액이 되는 거고, 걔가 0보다 크면은 용액이 되지 않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고분자 용액이 얘네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보면은, 자, 델타 S는 여러분들 뭐였어요? 우리가 이 델타 S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솔루빌리티 파라미터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했죠. 근데 이 솔루빌리티 파라미터라는 것은 뭐였죠?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솔루트. 여기서 솔루트가 폴리머가 되죠. 폴리머하고 솔벤트에 의한 영향이잖아요. 델타 H. 그러니까 결국은 델타 H 값은 폴리머하고 솔벤트가 어떠한 인터랙션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델타 H 값이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얘기로 하면은 폴리머의 솔루빌리티 파라미터와 솔벤트의 솔루빌리티 파라미터가 어떤 차이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델타 H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였어요. 따라서 델타 H 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냐면 바로 폴리머하고 솔벤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폴리머를 정해서 어떤 솔벤트하고 만나게 하는지에 따라서 델타 H가 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델타 H는 솔루빌리티 파라미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다음에 온도는 그냥 온도죠. 온도가 높으냐 온도가 낮으냐에 따라서 용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솔루빌리티가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케이. 그래서 됐고, 다음에 델타 S. 델타 S라는 것은 엔트로피의 차이죠. 엔트로피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미 여러분들 그 폴리머 솔루션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이 델타 S라는 거는, 즉 무질서도라는 것은 증가를 해야 되고, 그 무질서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 격자에다가 고분자 분자들이 그 격자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무질서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죠. 따라서 이 델타 S, 즉 엔트로피가 몰레큘러 웨이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몰레큘러 웨이트이 커지면은, 즉 사슬이 길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무질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델타 S는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폴리머가 그냥 솔벤트가 아닌 곳에 있다가 솔벤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액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의 움직임이 그냥 바깥에 글래시한 상태로 있을 때보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위치가 더 자유롭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델타 S는 조금이라도 증가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몰레큘러 웨이트이 커지면, 즉 체인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얘네들이 놓일 때 아마도 긴 체인에 의한 움직임의 제한이 있죠. 그 얘기 뭐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게 그만큼 방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델타 S가 그만큼 덜 증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세타 컨디션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몰레큘에 의한 영향은 가장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 델타 S에 의한 영향은 가장 최소로 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따라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바로 델타 H하고 델타 T죠. 세타 컨디션에서. 자, 그래서 그러면 1번 첫 번째. 여러분들이 T를 고정을 시켜. 지금 세타 컨디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를 고정을 시키면은 온도에 의한 영향은 일단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영향을 받는 거는 델타 H의 영향이죠. 지금 델타 S, 즉 엔트로피의 영향은 지금 최소한으로 했다고 가정을 한 상태예요. 델타 H의 영향이니까 이때는 뭐예요? 폴리머하고 솔벤트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 상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타 솔벤트라고 이때는 이야기를 해요. 왜? 온도에 의한 영향은 고정이 됐으니까 또 동일하니까 그 다음은 델타 H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용액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솔벤트하고 폴리머의 영향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타 솔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또 하나 이제 뭐를 여러분들이 고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델타 H를 여러분들이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은 폴리머하고 솔벤트가 고정이 된 거야. 이랬을 때는 영향을 받는 것이 T의 영향만 남는 거죠. 온도의 영향.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 온도를 여러분들이 증가시킬 거냐 감소시킬 거냐에 따라서 용액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타 템퍼러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이거를 우리가 플로리. 이 고분자 쪽에는 이 플로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폴리머 솔루션에서는 이 플로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플로리라는 사람이 이 폴리머 솔루션에 관련된 연구에 이바지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이 플로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플로리 템퍼러처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타 컨디션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고분자 용액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느냐의 어떤 그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고분자가 용액이 되느냐 마느냐에 영향을 주는 거는 크게 있던 세 가지였어요. 델타 H하고 T하고 델타 S하고. 그럼 델타 H라는 거는 엔탈피의 변화인데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엔탈피의 값을 변화시켜 줄 것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를 가지고 엔탈피의 변화 값을 엔탈피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폴리머하고 솔벤트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델타 H 값을 변화시켜 줄 수가 있고 T는 그쵸. T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온도니까 온도를 변화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델타 S는 이제 엔트로피의 차이인데 이거는 뭐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냐면은 여러분들이 녹여주는 폴리머의 몰레큘러 웨이트 분자량 즉 사슬의 길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세타 컨디션을 이야기할 때는 이 분자량에 의한 영향은 최소한으로 해줘야 돼요. 최소한으로 해주고 나머지의 변화에 따른 고분자 용액이 만들어지느냐 또는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바로 세타 컨디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세타 컨디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예제 3번이 있어요. 예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자, 이 솔벤트가 비스코시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그럼 여러분들 이 솔벤트의 종류죠. 솔벤트의 종류가 여러분들 그 고분자의 비스코시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비스코시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분자 용액을 만들어 놨을 때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물성들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 물성들을 여러분들이 조절하고 제어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 비스코시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고분자 용액을 만들어서 어떠한 가공을 할 때
그 고분자 용액의 점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액 캐스팅법으로 고분자 용액을 만들어서 필름을 만들 때 그 점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름의 두께도 조절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우리가 고분자 코팅을 할 때 고분자 필름 위에 어떤 고분자 용액으로 코팅을 할 때 그 코팅의 점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께뿐만 아니고 뭐 균일도라든지 뭐 이런 생산 속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분자 용액의 비스코시티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고, 그럼 이 비스코시티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솔벤트라는 거죠. 솔벤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벤트를 어떤 솔벤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고분자 용액이라 하더라도 비스코시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솔벤트의 그러니까 결국은 솔벤트의 종류예요, 여러분들. 솔벤트의 종류가 비스코시티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 A가 그러니까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 물성이 꼭 변수 A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B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C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프로퍼티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데 그 프로퍼티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주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면은 A도 있을 수 있고 B도 있을 수 있고 C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A에 대한 것만 알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B하고 C를 여러분들이 그쵸, 고정을 시켜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픽스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해놓고 A의 영향을 봐야지, A, B, C를 다 움직이게 해놓고 보면은 물성이 변한 게 A 때문에 변한 건지 B 때문에 변한 건지 C 때문에 변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분자 용액의 비스커시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게 뭐? 솔벤트의 종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고분자의 비스코시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픽스를 시켜놔야 되겠죠. 픽스를 시켜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분자의 비스코시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중에 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도의 짬밥이면은 어떤 용액의 비스코시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농도가 있죠, 농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때요? 용액을 만들 때 용매에다 용질을 녹이는데 용질이 농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스커시티는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는 농도에 의한 영향은 배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는 일정하게 맞춰주고 고분자 용액을 만들 때 솔벤트의 종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본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솔벤트의 종류에 의한 영향을 보기 위해서 용액을 만드는데 농도를 막 제각기 다 만들어 놓고 비스코시티를 재버리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거기에는 종류에 의한 영향과 농도에 의한 영향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어떤 점도가 단순히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솔벤트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good 솔벤트하고 그다음에 poor 솔벤트로 일단은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솔벤트를 여러분들 뭐 솔벤트 용매의 그 케미칼 그걸로 따지면은 진짜 뭐 수백 개 수만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걔네들을 다 보기보다는 지금 우리는 good 솔벤트에 의한 비스코시티 영향, poor 솔벤트에 의한 비스코시티 영향을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good 솔벤트하고 poor 솔벤트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good 솔벤트는 폴리머하고 솔벤트 사이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폴리머가 good 솔벤트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스프레드 아웃 된다고 그랬죠. 막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반면에 poor 솔벤트는 폴리머하고 솔벤트 사이의 인터랙션이 별로 안 좋아. 따라서 폴리머는 폴리머끼리 모이려고 그래요.
폴리머끼리 모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볼업 된다고 그랬죠. 뭉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가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침전이 돼서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럼 결국은 굿 솔벤트하고 푸어 솔벤트가 비스코시티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는 거는 굿 솔벤트 안에 있을 때의 폴리머의 컨포메이션하고 푸어 솔벤트 안에 있을 때의 폴리머의 컨포메이션의 차이에 따른 비스코시티 영향을 본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해서 폴리머가 퍼져 있을 때하고 뭉쳐 있을 때 어떤 게 더 점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라는 그거를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고분자공학 1시간에 제가 운영하는 고분자공학 1시간에서는 이걸 잠시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다 최소영 교수님한테 고분자공학 1을 배웠기 때문에 이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이퀘이션이 바로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에요. 자,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렐러티브 비스코시티라는 걸 배웠죠. 렐러티브 비스코시티는 어떤 관계였냐면 1 플러스 2.5 파이라는 관계가 있다는 게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에요. 자, 여기서 파이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폴리머의 볼륨 프랙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액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고분자들이 이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녹아가지고. 이 고분자들이 차지하는 부피 분율을 우리가 여기서 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관계를 보면은 이 파이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비스코시티가 증가하는 거고, 파이가 작아지면은 비스코시티가 감소하는 거죠. 이건 뭐, 일반적인 그냥 리니어한 1차식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그 솔벤트 안에 들어갔어. 그 솔벤트하고 여러분들 푸어 솔벤트하고의 우리 파일을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 파일을 비교했을 때 그 솔벤트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스프레드 아웃 된다고 그랬죠. 푸어 솔벤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뭉친다고 그랬죠. 볼업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푸어 솔벤트가 더 파이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 솔벤트하고 푸어 솔벤트가 비스코시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푸어 솔벤트에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부피 분율이 작아지니까 비스코시티가 감소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솔벤트 파워죠. 이 솔벤트 파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분자의 비스코시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액 캐스팅법이나 여러분들이 코팅을 할 때 분명히 고분자 용액의 비스코시티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럼 그걸 뭘로 컨트롤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솔벤트 파워로, 즉 그 솔벤트를 쓰느냐 푸어 솔벤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스코시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라카 있죠. 그러니까 페인트 업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은 페인트에서는 이 비스코시티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 뭐 페인트 칠을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페인트를 붓에 발라서 벽에 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붓에 발라서 벽에 칠하는 동안은 비스코시티가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잠깐 한번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전상현 학생은 예, 지금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답 좀 해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페인트 칠을 하려고 그래. 페인트 칠을 하려고 그래서 페인트 붓을 가지고 여러분들 페인트 통 안에 페인트를 찍어가지고 벽에 붙이는 동안은 비스코시티가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렇죠? 낮아야 되죠. 왜? 높으면은 끈적끈적 해가지고 얘가 안 칠해질 거 아니에요. 하지만 벽에 칠한 다음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비스코시티가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되죠. 왜? 거기서 낮아지면은 얘가 주르르 주르르 흘러내리지 벽에 붙어 있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라카도 마찬가지예요. 라카도 여러분들 벽에 칠할 때 라카가 분사되는 순간에는 비스코시티가 적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분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벽에 붙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비스코시티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흐르지 않고 벽에 남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페인트나 라카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비스커시티가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돼야 돼요. 그게 조절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페인트를 칠해본 학생은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페인트를 사서 쓸 때 요즘은 좀 많이 편리해졌지만은 그래도 요즘도 그래요. 페인트, 그러니까 원액에다가 여기다 신나라는 물질을 섞어요, 여러분들이. 원액에다가 신나라는 물질을 섞어가지고 잘 혼합해가지고 벽에 칠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페인트 원액 자체는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여러분들. 거기다 붓을 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꺼내가지고 칠하려고 그러면 안 칠해져요. 너무 끈적끈적해서. 하지만 우리가 그 신나라는 물질 있죠. 그거를 페인트 원액에다 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뭐랄까 묽어져요. 그러니까 비스커스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붓을 가지고 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벽에 칠하면은 다시 비스코스가 높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신나라는 물질이 굉장히 어때요? 휘발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벽에 칠하는 순간에 얘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신나가 있었을 때는 비스코스가 떨어졌다가 신나가 날아가면은 비스코스가 올라갔죠. 그 얘기 뭐냐면 그 신나라는 물질이 바로 푸어한 솔벤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정리를 하면은 자, 페인트나 라카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뭐뭐가 섞여 있냐면은 여기 여러분들 르솔벤트하고 그다음에 푸어한 솔벤트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그 색깔을 내는 물질을 피그먼트라고 그러는데 알료, 염료라고 그러거든요. 얘네들이 섞여 있어. 이런 섞여 있는 물질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 푸어한 솔벤트 있죠. 얘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좀 비스코시티가 낮아 있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벽에 바르죠. 벽에 바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벽에 바르는 순간 그 솔벤트하고 푸어한 솔벤트에서 얘가 많아지는 거죠. 얘가 많아진다는 거는 뭐예요? 스프레드 아웃 되는 거고 얘가 높아지는 거죠. 부피 프랙션이 높아진다는 거는 비스코시티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비스코시티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도막을 형성하고 거기에 그냥 흐르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라카나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굿솔벤트하고 푸어솔벤트가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다가 얘를 여러분들이 바르는 순간에 또는 라카를 쌓아주는 순간에 푸어한 솔벤트는 휘발성이 강하니까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굿솔벤트의 비율이 커지는 거고 그만큼 그 안에 있는 피그먼트, 여기서 그 피그먼트가 고분자예요. 고분자가 스프레드 아웃 되면서 부피 분율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점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꾸덕꾸덕해지면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분자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인트 도막이라든지 라카 도막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페인트는 여러분들 폴리머 솔루션이에요, 그냥. 폴리머 솔루션인데 이제 그 솔루션의 비스커스티를 솔벤트 파워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는 수 있는 거죠. 자,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사실 여러분 오늘 배운 거예요. 뭐 페인트를 여러분들 요즘은 잘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은 페인트를 사용하는데
이게 폴리머 솔루션이고 폴리머의 역할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 상상도 못 해봤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 고분자공학 2를 듣는 덕분에 페인트도 결국은 고분자 솔루션이구나 라는 것도 알고 그 비스코시티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여러분들 알게 된 거죠. 자, 제가 좀 많이 떠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1분 정도 여러분들 정리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원리를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예제 3번을 푸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로 된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제 3번. 자, 예제 3번은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자, indicate how solvent power will influence the following. 그러니까 solvent power라는 거. solvent power라는 것은 그 solvent, poor solvent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폴리머와 솔벤트 사이의 인터랙션이 어떠냐를 나타내는 게 이제 솔벤트 파워고 그것이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솔벤트하고 푸어 솔벤트일 때, 그러니까 지금 ABC가 있는데 ABC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보자는 거죠. 자, A번. The design of stirred solution polymerization reactor죠. 자, 1번은 여러분들 그 중합 반응기에 그 뭐냐면 스토어드니까 뭐냐면 교반 장치예요. 자, 여러분들이 중합 반응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교반 장치를 집어넣겠죠.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모노머를 집어넣어서 중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폴리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응 말미에는 결국은 저기 폴리머가 녹아있는 이게 폴리머 솔루션이 되는 거죠. 폴리머 솔루션이 되는 거죠. 이 반응기 안에. 이 반응기 안에 결국은 솔벤트하고 폴리머가 녹아 있는 거니까 폴리머 솔루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교반을 해야 될 때 결국 교반은 여러분들 교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터를 돌려야 되는데 모터에 이제 부하가 얼마만큼 걸리는지가 관건이죠. 이게 뭐냐면은 비스코시티가 높아지면은 끈끈해니까 여러분들이 교반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부하가 많이 걸릴 거고 비스코시티가 낮으면은 여러분들이 교반할 때 큰 힘 없이도 잘 교반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결국은 여기서 묻는 건 뭐냐면은 이제 중합을 할 때 중합 말미에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폴리머 솔루션을 얻는데 그 폴리머 솔루션의 비스코시티가 교반기의 부하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 솔벤트하고 푸어 솔벤트가 있을 때 어떤 게 교반기에 부하를 덜 주냐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결국은 비스코시티가 떨어질수록 교반기에는 부하가 덜 걸려요. 그러니까 더 작은 힘으로 교반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푸어 솔벤트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용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매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합을 해서 나온 중합물과의 관계를 봤을 때 그 폴리머와는 푸어한, 그러니까 친화력이 좋지 않은 그런 솔벤트를 가지고 용매로 사용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반응기를 운전할 때 모터에 부하를 덜 줄 수가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에너지 코스트를 여러분들이 적게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중합 반응을 설계할 때도 어떤 용매를 사용할 것인지를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 B번은 뭐예요? The intrinsic viscosity of a polymer sample at a particular temperature. 그러니까 특정한 온도에서 여러분들이 intrinsic viscosity. 이 intrinsic viscosity는 자,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고분자공학 1시간에 이거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고분자공학 1을 들으시려면은 고분자공학 1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자, intrinsic viscosity, 이거 들어본 적 없는데? 이러면 이제 여기서 헷갈려지는 거죠. 자, intrinsic viscosity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고분자공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C를 무한히 0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C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자, 사실 이 intrinsic viscosity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결국은 viscosity는 viscosity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intrinsic viscosity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점도 평균 분자량이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 점도 평균 분자량은 점도 평균 분자량을 여러분들 구하기 위해서 MSH 이퀘이션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MSH 이퀘이션이 뭐냐면은 바로 점도 평균 분자량과 intrinsic viscosity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이 intrinsic viscosity가 왜 필요하냐면은 점도 평균 분자량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변수예요. 그래서 이 intrinsic viscosity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viscosity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 농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intrinsic viscosity는 여러분들 농도의 영향을 배제한 viscosity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어때요? 그렇죠? C를 무한히 0으로 가져갔을 때 이 값이니까 결국 이 값 자체는 농도를 무한히 0으로 가져갔을 때 어떤 값이잖아요. 농도를 무한히 0으로 가져갔을 때 어떤 값에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온도의 영향은 온도랜다. 농도의 영향 여러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intrinsic viscosity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intrinsic viscosity는 결국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은 상대점도 relative viscosity하고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relative viscosity가 높아지면은 intrinsic viscosity 높아지겠죠. 자, 어떤 경우에 relative viscosity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에서 그렇죠. 푸어한 솔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푸어한 솔벤트에 여러분들 이제 푸어한 거하고 그 솔벤트가 있으면은 푸어한 솔벤트에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떨어진다고 그랬죠. 따라서 여기서는 얘가 떨어지고 따라서 intrinsic viscosity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 솔벤트에서는 뭐 반대가 되겠죠. 얘가 스프레드 아웃 되니까 볼륨 프랙션은 커지고 그럼 렐러티브 비스코시티 커지고 그러면 인트린식 비스코시티 커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C는 뭐냐면 the molecular weight of a polymer sample as determined by membrane osmometric. 자, osmometric이란 뭐냐면 삼투압이죠, 여러분들. 삼투압. 그러니까 삼투압에 영향을 주는 모레큘러 웨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예요. 삼투압에 영향을 주는 모레큘러 웨이트. 자,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삼투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삼투압이라는 거는 기본 뭐예요, 여러분들? 삼투압을 하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반투과성막. 우리가 여러분들 세마이 퍼미어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반투과성 막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반투과성 막은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고 용매만 통과시키는 막이에요. 반투과성 막은.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고 용매는 통과시키는 막.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용액을 두 개를 넣었다고 그럽시다. 이렇게 넣는데 여기는 솔벤트만 있어. 여기는 이렇게 솔루트가 있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질 전달의 관점에서는 농도가 높은 거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뭔가가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질 전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용질, 솔루트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쪽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로 가야 하는 게 맞죠. 용질이.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은 반투과성 막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용질이 가려고 그러는데 이 솔루트가 가지를 못해요. 왜? 반투과성 막의 특징은 용질은 못 움직이는 거야. 따라서 용질은 일로 못 가. 자, 그럼 이제 솔벤트의 입장에서 봅시다. 솔벤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A하고 B하고 있을 때 A 쪽의 솔벤트의 농도는 훨씬 높은 거죠. B보다는. 왜? B에는 솔루트가 차지하는 부분만큼은 솔벤트가 없으니까 솔벤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A 쪽이 솔벤트의 농도가 높은 거예요. 따라서 솔벤트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이려고 하겠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왜? 왜? 그죠? 반투각성 막의 특징이니까. 반투각성 막은 용매는 통과를 시키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에 수위가 이만큼 높아져요. 왜? A에서 흘러 들어온 솔벤트에 의해 가지고 수위가 높아지죠. 그럼 이만큼 높이가 올라진 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죠? 델타 P가 늘어난 거죠. 그때 이 델타 P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삼투압이라는 거는 용질의 농도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데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솔벤트가 올라오는 거지. 근데 따라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솔루트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솔벤트의 입장에서 봐줘야 돼요. 그럼 솔벤트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솔벤트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거기 쓰인 막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봅시다. 솔벤트 파워가 이 삼투압에 영향을 줄까요? 안 주죠. 왜? 솔벤트 파워는 그 안에 있는 용지대, 그러니까 폴리머의 볼륨 프랙션이 어떻게 변하는 거지 전체적인 농도에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상적인 경우에는 솔벤트 파워는 여러분들 솔루트 농도에만 영향이 있는 거지 몰레큘러 웨이트에는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일단은 이상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고분자의 몰레큘러 웨이트이 삼투압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상적인 경우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다시 요건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리죠. 여기 반투과성 막을 설치를 했는데 이 반투과성 막의 용질이 100%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반투과성 막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용질은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푸어한 솔벤트를 쓰면은 용질이 굉장히 작은 상태로 볼업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굿 솔벤트를 쓰는 경우에는 얘가 스프레드 아웃 돼가지고 되게 크게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푸어한 솔벤트를 쓰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폴리머 자체가 작게 되면서 약간의 용질이 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솔벤트가
그러니까 이쪽에도 약간의 용질이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솔벤트의 농도 차이에서 봤을 때는 이상적인 경우보다는 농도 차가 적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일로 넘어오는 솔벤트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삼투압이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정리를 하면은 고분자 용액을 만들 때 용질인 고분자의 몰레큘러 웨이트는 원칙적으로는 이상적인 경우에는 삼투압에 영향을 안 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반투과성막이 약간의 용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푸어한 솔벤트를 쓴 경우에 용질이 폴리머가 굉장히 작아져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그렇게 되면은 삼투압이 떨어지는 거죠. 그 솔벤트를 썼을 때보단 푸어한 솔벤트를 썼을 때 삼투압이 약간 떨어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46분이니까 우리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12시. 오케이. 우리 12시에 다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까 늦게 들어온 권상윤 학생은 있죠, 지금. 예, 권상윤 학생은 지금 있고, 허예원 학생이 없었는데, 허예원 학생은 지금 있나요? 지금 허예원 학생은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허예원 학생은 언제 들어온 거예요? 허예원 학생. 그러면 허예원 학생은 저번 교시는 결석이고, 이번 교시는 출석이에요. 예, 그러면은 다 됐고,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오케이, 됐고, 여러분들. 그리고, 쉬는 시간 동안에 질문이 하나 있어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채팅창에도 다 본 것처럼, 예, 인트리식 비스코시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의 영향을 배제한 비스코시티고, 아인슈타인 이퀘이션 나오는 비스코시티 자체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에 나오는 렐러티브 비스코시티 자체가 농도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아인슈타인 이퀘이션 그 자체는 농도에 의한 영향은 거기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에 나오는 렐러티브 비스코시티는 당연히 그 농도의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썼을 때는 농도가 다른 두 개의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거는. 따라서 그거는 농도에 의한 영향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인슈타인 이퀘이션 자체는. 농도에 영향을 있게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고. 최준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이번엔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온도가 비스커시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은 이제 온도 T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T가 여러분들 비스커시티에 주는 영향에 대한 걸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솔벤트가 있어. 솔벤트가 있고 이 솔벤트의 비스코시티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자, 이 솔벤트의 비스코시티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온도를 높이면은 일반적으로 용매의 비스코시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떨어지죠, 일반적으로. 지금 용액이 아니고 용매, 솔벤트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솔벤트의 비스코시티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떨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온도를 높이면은 더 뭐랄까 잘 흐르고 잘 움직이고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은 이 솔벤트 안에 고분자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고분자 용액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온도를 높입시다. 온도를 높이면은 솔벤트의 비스커시티는 떨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 폴리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폴리머 체인은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열 에너지를 받는 거고 폴리머가 열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사슬 안에 있는 분자 간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체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스프레드 아웃 되겠죠.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올라가죠. 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예요? 렐러티브 비스커스 올라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용매 자체는 온도를 올리면은 비스코시티가 떨어지는데 고분자 용액은 용매의 비스코시티는 떨어져요. 하지만 용액의 비스코시티는 올라가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폴리머 솔루션은 온도에 의한 영향이 솔벤트만 있을 때보다는 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분자 용액에서는 온도를 올리면은 솔벤트는 점도가 떨어지는데 고분자 용액 자체 입장에서 보면 점도가 올라가니까 떨어지고 올라가고 상쇄가 돼가지고 점도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듯한 영향이 나타나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머리에 좀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고분자 용액은 순수한 용매보다는 온도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근데 왜 덜 받느냐? 순수한 용매는 용매의 점도는 떨어지지만은 용액의 점도가 올라가는 영향이 있어가지고 두 개가 상쇄가 돼서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뒷부분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폴리머 솔루션하고는 조금 관계가 덜한 건데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폴리머를 서로 여러분들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폴리머를 여러분들이 섞으려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자, 폴리머를 폴리머에 섞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폴리머에 용해시키기는 일반 용매에 용해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겠죠. 왜? 이건 델타 S가 거의 늘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 솔벤트 안에다가 고분자를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퍼지면서 뭔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데 지금 고분자 안에다가 폴리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폴리머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다른 폴리머를 여기 막 집어넣어. 그러면 얘네들이 펼쳐지기가 그러니까 마음껏 이렇게 무질서도가 증가하기가 더 어렵겠죠. 따라서 델타 S가 그렇게 많이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폴리머와 폴리머의 혼합은 기본적으로 솔루션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솔루블 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은 그래도 얘네들을 녹이기 위해서 이 두 개가 잘 녹는 솔벤트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폴리머하고의 솔루빌리티 파라미터 차이가 적고 B라는 애하고도 솔루빌리티 파라미터가 적은 어떤 솔벤트를 찾아내 가지고 두 개를 녹여요. 그러면 녹기는 녹아요. 아주 굉장히 작은 그 범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여러분들 유인물에 피겨 7.5를 보면은 A라는 폴리머하고 B라는 폴리머하고 솔벤트하고 삼각형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여러분들 호모지니어스 리전이라는 게 있죠. 그 삼각형 맨 꼭대기에. 그건 뭐냐면은 A라는 폴리머와 B라는 폴리머가 솔벤트에 녹아서 균일한 상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용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되게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모지니어스 리전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폴리머하고 폴리머를 공통으로 녹이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녹여서 솔루션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이야기. 요거하고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 우리 고분자공학 1시간에 여러분들 잠깐 이야기를 다뤘을지는 모르는데 폴리머하고 폴리머를 여러분들이 혼합을 시켜서 새로운 폴리머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상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용성. 미스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금속 합금이라는 거 개념을 알죠. 합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A라는 금속하고 B라는 금속을 여러분들이 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금속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합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똑같은 개념으로 A라는 고분자하고 B라는 고분자를 섞어가지고 혼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고분자를 만들어내고 그럼 그 고분자가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게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합금에 해당되는 폴리머와 폴리머의 혼합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미서빌리티, 상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본 바와 같이 폴리머하고 폴리머를 섞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개를 섞어서 새로운 고분자가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상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되게 호모지니어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폴리머를 폴리머에 혼합시킬 때는 그 델타 S가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두 개가 잘 섞이지를 않아요, 보통.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뭐를 사용하냐면은 상용화제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상용화제라는 것은 지금 그 두 개를 공통으로 녹일 수 있는 솔벤트, 그런 개념인데, 하여튼 두 개가 잘 섞이지 않는 고분자를 잘 섞게끔 만들어주는 물질을 우리가 상용화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폴리머와 폴리머를 여러분들이 혼합해 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폴리머를 만들 때는 상용성이 별로 대부분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상용성 안 좋은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상용화제라는 것을 이제 갖다 사용을 한다 라는 거를 이제 요 파트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요. 아마 여러분들 고분자공학 1시간에 그 미서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이야기도 여기서 연관되어서 있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솔루션은 아니고, 그 말미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플라스틱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플라스틱 사이즈는 우리 가소제라고 그래서 우리 고분자의 첨가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말씀을 드렸죠. 고분자의 첨가제 파트에서 우리가 가소제, 플라스틱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소제의 역할은 뭐냐면은 첨가제로 들어가서 고분자 물질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잘 움직일 수, 그러니까 유연하게, 그리고 가공을 할 때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러한 역할을 써주는 걸 우리가 플라스틱 사이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사이저가 그 고분자의 물성을 좀 이렇게 부드럽고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건 뭐냐면은 고분자와 그러니까 고분자 사슬들의 특히 그 불규칙한 부분, 그러니까 규칙적인 결정성 부분에는 침투하지 못하지만 불규칙한 부분인 무정형인 부분에는 어느 정도 침투하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존재를 해서 뭔가 사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분자가 조금, 고분자 체인이 조금 더 잘 움직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고분자가 부드럽게 느껴지는, 잘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그 기능을 주는 거를 우리가 플라스틱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폴리머 체인이 폴리머 체인이 여러분들 이제 쉽게 움직여야 되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뭐 조건,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폴리머 솔루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린 게, 솔벤트 파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냐면은 폴리머 사슬이 스프레드 아웃 되느냐 또는 몰업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플라스틱 사이저도 마찬가지로 폴리머 체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사이저를 이야기할 때 폴리머 체인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요건, 조건들인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냐면 아모포스한 애들, 아모포스한 폴리머가 더 어때요? 그렇죠. 체인이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이 쉽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어때요? 온도를 높여줄수록 폴리머 체인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분자 운동에 의해서 체인이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플라스틱 사이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TG가 낮은 애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TG가 낮은 애를 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같은 온도에서라도 TG가 낮은 애는 그만큼 움직일 수 있는 체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머 체인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도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플라스틱 사이저로 쓸 수 있는 물질들은 Tg가 낮은 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그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된 애를 플라스틱 사이저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그 다음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쭉 보시도록 하고, 저는 예제 4번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제 4번이 뭐냐면은, 뭐 영어로 길어요. If you have ever heard baseball announcer comment 어쩌고 나왔는데, 뭐 이걸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야구 경기 중계하는 거를 듣다 보면은 어떤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날이 흐린 날, 좀 이렇게 습한 날, 비가 오는 날 이제 그 해설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비가 오는 날일수록 투수의 공이 무거워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뭐 이렇게 흐린 날 투수의 공이 무거워지고, 따라서 타자들이 그 공을 쳐도 공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비 오는 날 홈런이 나오는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홈런이 나오는 그 횟수가, 그러니까 날이 아주 쨍쨍하고 맑은 날보다는 비 오는 날 홈런이 덜 나와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자는 거고, 그게 결국은 지금 이제 이 폴리머, 우리 체인과 그 폴리머 체인의 인터랙션과 영향이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은, 비 오는 날 왜 투수의 공이 더 무겁고 홈런도 더 잘 안 나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런데, 야구공은 여러분들, 야구공 겉에 이제 그 가죽이잖아요. 근데 그 가죽을 벗기면은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코어가 있고, 그 코어를 실이 있죠, 실. 섬유를 이렇게 둘둘둘둘둘 맞아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그 크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그 실이 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울 뭔지 알죠? 그 양털. 그 양털에서 나온 걸 여러분들 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울은 천연 고분자예요. 천연 고분자인데 그 안에 있는 구조가 그 나일론하고 비슷해요. 근데 우리 지지난 시간이구나. 나일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일론에는 폴라한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펩타이드 결합이 폴라한 그룹이고, 이 폴라한 그룹은 물하고 잘, 그물 자체가 극성인, 그러니까 폴라한애니까 이 나일론의 그 펩타이드의 폴라한 부분이, 극성인 부분이 물하고 잘 어떻게 돼요? 맞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울은 천연 고분자인데 나일론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여기는 물하고 하이드로젠 번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 자체가 물하고 하이드로젠 번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극성인 부분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들면 야구공을 만든 거죠. 따라서 흐린 날이라든지 비 오는 날은 어때요? 그렇죠. 주변에 습기가 많죠. 습도가 되게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베이퍼 된 워터.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물리화학 시간 뭐 이런 시간에 양론 시간에도 아마 들었겠구나. 베이퍼 워터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된 그 물수분들이 많잖아요. 얘네들이 흐린 날이면은 그 함량이 많아지고, 따라서 야구공에서 얘네들하고 붙을 수 있는 물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구공 자체가 어떻게 돼요? 수분을 많이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럼 수분을 많이 머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게가 그만큼 증가를 한 거죠. 무게가 증가를 했으니까 공이 무겁다는 게 되고, 걔를 타자들이 쳤을 때는 수분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암만 해도 탄성이 떨어지겠죠. 탄성이 떨어지니까 멀리 안 날아가죠. 따라서 홈런도 더 적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 예제 4번에 나와 있고,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비 오는 날 투수가 더 유리하고 타자가 불리한 게 이러한 이유에서요. 확률적으로도 홈런이 적게 나오는 이유는 공이 무겁고 탄성 개수가 떨어지는 거죠. 반발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꽉 맞아도 얘가, 딱딱한 애가 딱딱한 애끼리 맞아야지 얘가 더 멀리 나갈 텐데, 그러지 못하고 소프트한 애를 여러분들이 꽝 때리면 그만큼 더 날아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홈런이 더 적게 나오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맨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플라스틱 사이즈를 사용을 하는데 플라스틱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그 단점이 있냐면은 첨가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첨가제로 들어간 플라스틱 사이즈가 나중에 그 제품으로부터 밖으로 기어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어 나오면은 첨가제가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이즈가 나오면은 그만큼 제품 자체는 원래 부드러웠던 게 점점 없어져서 점점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방법을 쓰냐면은 고분자 자체에 코폴리머라이제이션을 시켜서 즉 공중압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이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공중압을 시켜서 고분자 안에다가 아예 영구하게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플라스틱 사이즈 역할을 하면서 밖으로 기어 나올 수가 없겠죠. 왜? 코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슬 안에다가 그 부분을 그냥 화학적으로 집어넣어 놓는 거잖아요. 따라서 밖으로 기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물성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제품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코폴리머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플라스틱 사이즈에 해당되는 부분을 고분자 안에 여러분들 심어 놓는 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한번 쭉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폴리머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우리 처음에 시작한 데서부터 해가지고 오늘 배운 폴리머 솔루션 있죠. 전까지가 여러분들 중간고사고 뭐 이런 중간고사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5월 2일 날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실시를 하겠고 지금 강의실은 다 정해졌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다음 주쯤에 여러분들 강의실하고 시간하고를 다시 확실하게 공지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학기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대면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또 오늘부터인가요, 여러분들? 오늘부터인가 이제 거리두기도 거의 전면 해제가 됐죠. 여러분들 뭐 밤늦게까지 여러 친구들하고 돌아다녀도 크게 무슨 제지는 받지는 않는 걸로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그냥 막 돌아다니시지 말고 아직까지 마스크는 여러분들 써야 되는 거니까 마스크 꼭 착용을 하고 그리고 시험에 여러분들 시험 볼 그때쯤 돼가지고 뭐 코로나 걸리고 뭐 이러면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해져요, 여러분들. 그 뭐 따로 온라인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아직 생각은 안 해놨는데 만약에 그래서 뭐 시험을 못 보는 사태가 발생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고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걸릴 확률도 되게 커진 거고 그때 또 여러분들 걸려서 몸 아프면은 시험 보는데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시험도 잘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걸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뭐 다음 주쯤에는 아마 여러분들 중간고사들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래서 한 2주 정도, 3주, 3주 정도는 여러분들 좀 몸 조심하게 해가지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뭐 걸린 친구들은 뭐 지나갔지만은 안 걸린 친구들은 걸리지 않도록 하도록 하시고 이제 그래서 시험을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5월 2일 날 수업 시간에 대면으로 시험을 볼 거고 강의실은 제가 정리가 여러분들 다시 공지를 드릴 거고 시험 범위는 폴리머 솔루션까지고 시험 문제는 제가 지금 슬슬 내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데 기본적인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도록 하도록 할게요. 혹시 중간고사 관련돼서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 좀 해주세요. 제가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중간고사 관련돼서 질문 별로 할 게 없겠죠. 여러분들 아직 뭐 공부 시작하시진 않은 것 같으니까 공부를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오늘은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기엔 제가 아직 그 강의 자료도 여러분들한테 안 드렸고 시간도 조금 어중간해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토픽에 대한 거는 제가 오늘 중으로 여러분들 클래스룸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진도는 중간고사 보는 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나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는 폴리머 솔루션까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날도 좋으니까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바람도 좀